짧은 머리카락에 조금씩 애정이 생길 때쯤 더 큰 애정을 느끼게 해줄 인생 드라마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2007년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이다.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벗자 드러나는 짧은 머리카락. 수수한 얼굴의 주인공을 보는 순간 나는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드림입니다. 짧은 머리카락이라는 글을 보니까 짧은 머리가 하고 싶어지네요. 여성분들이 여름에 숏커트를 많이 하시던데, 긴 머리에서 숏커트를 하면 얼마나 시원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숏커트를 한다고 남자처럼 마냥 시원하고 관리하기 쉬운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긴 머리보다 관리하기가 힘든 게 숏커트라고. 제가 숏커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숏커트를 하신 분들을 보면 긴 머리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랄까?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할까? 수수한 매력이라고 해야 할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숏커트가 잘 어울리는 여성과 꼭 한번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스티커 사진을 찍으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오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첫 번째 챕터가 숏커트에 관한 주제인데, 읽어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럼 읽어드릴게요. 여름이면 나는 숏커트가 하고 싶어진다. 매미가 맴매 무는 여름이 시작되고 서늘했던 밤 공기조차 진득해지는 진짜 여름이 시작될 때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어느 여름을 시작으로 그 후 매년 여름이면 떠오르는 추억들. 이어폰 속 흘러나오는 OST를 들으며 아이스 커피를 손에 쥐고 걸을 때면 더 깊어지는 그 추억들은 몽글몽글 떠오르다가 이내 나를 14년 전 사춘기 중학생 시절로 데려간다. 때는 바이오로 2007년. 이제 제법 교복이 익숙해진 15.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2병이라지만 그 시절에 나는 수줍음이 많은 그야말로 샤이한 사춘기 소녀였다. 처음으로 좋아하는 남자아이도 생겼다.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쾌활하다가도 남자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올 때면 다시 조용해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친구네에서 봤던 패션 잡지 속 숏커트의 모델처럼 벼랑간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어졌다. 하여 나는 우리 동네에서 샤기컷으로 유명했던 미용실의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싹둑싹둑 계속해서 떨어지는 머리카락과 거울 속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그래, 새로운 나를 찾는 거야. 그때만 해도 숏커트의 여학생이 별로 많지 않았고 나는 그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다. 관심은 받고 싶지만 수줍음 가득했던 나는 짧은 머리로
처음 등교를 할 때 은근 긴장을 했었다. 다행히도 나의 첫 쇼코트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평소에는 인사만 간단히 하던 남자애들까지도 축구를 하자며 농담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다. 밋밋한 티셔츠, 통 넓은 바지, 털털한 말투. 드라마 속 그녀는 내가 알던 배우 윤은혜가 아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는 매일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었다. 긴 하루 끝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집 근처를 몰래 서성이는 것만이 그녀를 위한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야말로 맑은 청춘의 모습이었다. 드라마가 끝나면 곧장 달려가 거울을 봤다. 짧은 쇼코트 머리. 그녀와 닮은 거라곤 그거 하나였지만 어쩐지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 매주 월화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TV 앞을 지켰다. 드라마가 인기를 얻자 내 짧은 머리가 고은찬을 따라한 거 아니냐는 농담에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지만 내가 먼저 자르는 거야. 속으로 대답하며 내심 기뻤다. 드라마 속에서 응원하고 싶은 인물을 발견한 일은 일상의 활력이 된다. 녹록치 않은 삶에 고군분투하면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녀를 볼 때면 나도 함께 달리는 것처럼 숨이 벅찼다. 억울하게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고 난 후에 그녀의 가치를 알아주는 동료들을 만나 우정과 사랑을 키워가는 그녀를 볼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벅차 눈물이 나기도 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는 헛헛한 마음을 안고서 침대에 누워 생각하곤 했다. 나도 어른이 된다면 그녀처럼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남자 주인공과의 로맨스도 있었지만 나의 마음이 더 머무는 쪽은 언제나 주인공의 성장이었다. 그 어딘가에 분명 나를 위한 커피 프린스 1호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잠을 청하던 여름밤이 눈에 선하다. 콩닥거리던 마음으로 잠을 청하던 여름밤과 교봉 위로 짧은 머리칼에 땀이 맺히던 한낮의 여름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여름이면 더욱 생생히 살아나는 기억들이 있어 나는 매년 여름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땀이 나는 여름. 그래서 나는 여름이 좋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만히 쉬고 있는 사람에게도 마치 열심히 다해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주니까. 열다섯 살이었던 2007년에서 딱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가 버린 지금 2021년의 여름. 나는 여전히 쇼코트 머리를 한 채 여름을 나고 있다. 그땐 몰랐던 아메리카노의 맛을 알아버렸고 아직 나만의 커피 프린스 1호점에는 정착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어딘가 있을 거란 기대는 여전하다. 짧은 머리카락, 밋밋한 티셔츠, 통넓은 바지를 입은 내가 여기 이 여름 안에 있다.
가만히 흐르는 땀이 아닌 열정을 다해 달리는 청춘의 맑은 땀을 내고 싶은 여름이다. 빈 가방으로 하는 여행.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가방 안의 내용물을 제자리로 정리한다. 파우더 팩트, 립스틱, 핸드폰 충전기, 보조 배터리, 작은 노트, 볼펜, 얇은 책, 초콜릿, 무선 이어폰, 미니 선풍기, 똑딱이 카메라, 길에서 받은 전단지. 가방 안은 언제나 갖가지의 물건들로 만석이다. 가방을 정리하다 보면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물건들을 그대로 다시 집에서 마주치곤 하는데, 지하철에서 읽을까 싶어 챙겼지만 한 번도 펼치지 않은 책과 며칠째 가방 안만 왔다 갔다 하는 초콜릿과 노트 같은 것이 그렇다. 그럼에도 내일이면 또다시 가방 안에 담겨 밖에 나설 것들이다. 어릴 때부터 내 가방은 유독 커다랗고 무거웠다. 열정으로 가득 차던 학창시절에는 국영수 문제집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잔뜩 넣어 다녔고, 필기를 좋아하던 나의 필통에는 볼펜과 형광펜들이 색깔별로 사이좋게 한가득 담겨 있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책상 서랍 안에 문제집을 두고 올 만도 한데, 집에 가서 공부할지도 모른다며 한 짐 가득 담아 집으로 옮기던 나였다.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면 나도 핸드백 하나 가볍게 메고 다니는 쿨한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나는 여전히 백팩 하나를 가득 채우고 나서야 밖을 나선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다. 혹시나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챙기는 물건들에게 하루에 대한 어렴풋한 기대가 묻어있지만 아쉽게도 적중률은 낮다. 혹시나 필요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혹시나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언제나 필요 쪽으로 기운다.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챙기는 물건에는 옅은 애정도 함께 담겨 있다. 지방 촬영을 갈 때면 건강즙을 하나 더 챙기고, 가벼운 산책을 갈 때는 주머니에 사탕을 넣고 길을 나선다. 혹시나 귀여운 꼬마를 마주치게 된다면 뜻밖의 행복을 주고 싶어서. 결국엔 내 입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만큼은 삼키지 않고 주머니 속에 넣어가고 싶다. 햇살이 참 예쁜 따스한 계절이 시작되니 어쩐지 새로운 마음이 피어난다. 나에게 방학이 주어진다면 한 번쯤은 빈 가방으로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늘 어깨 한가득 짐을 지고 걸었으니까 한 번쯤은 깜빡 잊은 물건 때문에 모르는 이에게도 말을 걸어보는 의외의 하루를 보내보고 싶다. 빈 가방 안에 새롭게 채워질 만남을 기대하며. 취미는 짝사랑. 나의 첫 짝사랑은 12살 때였다. 같은 반 남자아이였는데
장난기 넘치던 남자애들 사이에서 홀로 차분하고 매너가 좋아서 눈에 띄었다. 물론 나의 눈에만 띈 것은 아니라 나 말고도 그 아이를 좋아하는 여자아이들은 많았다. 그때는 사랑을 쟁취하겠다는 마음보다는 함께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며 수다를 떠는 것을 즐거워했던 시절이라 쉬는 시간이면 3, 4, 5 모여서 그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에게 줄 러브장을 사이좋게 함께 만들기도 했다. 연습장 위에 커다란 하트를 그려놓고 빨간 색연필로 색을 채우며 마음을 키워갔다. 언젠가 그 남자의 집에 여자아이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가 팬미팅을 했던 적도 있었다. 신기했던 것은 아주머니께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는 거다. 아주머니께서 주신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동그랗게 앉아 그 남자의 어릴 적 사진도 함께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야말로 성공적인 팬미팅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애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다. 열심히 만들었던 러브장도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팬미팅 이후로 나와 마찬가지로 팬클럽을 이탈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더욱 굳건해진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던 친구들도 있었다. 팬클럽의 마지막 멤버들은 과연 완성된 러브장을 그에게 줬을까? 인기 많은 남자애를 짝사랑하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두 번째 짝사랑은 중학교 때였는데 그저 모범생 같은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였다는 것만은 기억이 난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애에게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꽤 좋아했던 것 같다. 그때의 나는 소심하고 솔직하지 못한 편이었는데도 그 마음만큼은 티가 났는지 그 애의 단짝 남자애는 툭하면 나를 건드렸다. 청소 시간이면 슬쩍 옆에 와서 언제 고백할 거냐며 은근한 말투로 물어보곤 했는데 그게 참 거슬렸다. 그때만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한 번쯤은 내 마음을 고백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다. 난생 처음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나의 심정은 큰일 났다였다. 나는 그저 좋아하고 있다는 내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지 사귀고 싶은 건 아니었다. 대혼란의 하루가 지나고 교실에서 그 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쌓았던 시간과 처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했던 좋아하는 마음마저 멈추다니. 더 큰일이 났음을 감지한 나는 서둘러 피했지만 그 애가 농담을 하며 계속 말을 걸어오는 바람에 나는 얼떨결에 정색을 하고 말았다. 결국 짝사랑남에서 절교남이 되어 씁쓸한 마무리를 했다는 후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일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나는
기쁘지 않았던 걸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 시절의 나에게 짝사랑은 연애로 이어지기 위한 전 단계의 과정이 아니라 짝사랑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다음 단계가 없는 짝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누군가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용기 그 자체만으로도 벅찬 의미가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짝사랑했던 남자들에 대한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들을 좋아했던 내 감정은 여전히 생생히 남아있다. 취미는 짝사랑이지만 머지않아 짝을 만나 사랑을 하고 싶다.